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혜택만 있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큰 고려해야 될 점이 이 증액 제한인 것 같아요. 5% 증액 제한. 아마 실무적으로 많이 아직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 증액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태료가 1차, 2차, 3차까지 해서 1,00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또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해요. 차라리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 처음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언제부터 증액 제한 요건이 걸립니까? 내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번을 최초 임대료라고 하는데 그 최초 임대료의 다음 계약 갱신 때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작년에 5월 달에 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완공이 됐어요. 임대를 놓았습니다. 전세. 그러니까 2달 있다가 전세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분양가는 5억인데 전세는 3억에 놨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이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올해 3월에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이 보통 2년 동안 이루어지니까 2017년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고 2019년 7월 달에 이제 계약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처음 계약갱신이든지 아니면 계약한 거를 최초 임대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최초 임대료는 우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최초 임대료를 다음 갱신 때 또는 계약할 때 이때부터 5% 증액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올릴 수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 50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세를 전세로 먼저 전환을 해야 됩니다. 50만 원이니까 1년 12달 하면 얼마죠? 600만 원이죠. 600을 전세로 환산을 해야 돼요. 환산할 때 계산이 전환율을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환율은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둘 중에 작은 거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10%. 이건 법에서 정한 그 요율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기준금리에다가 3.5%를 정하래요. 근데 현재 기준금리는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죠. 작은 거니까. 그럼 아까 600만 원을 5%로 환산했을 때는 전세 금액이 1억 2천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이미 보증금 1,000만 원 받고 있죠. 그러면 총 금액이 1억 3천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0.5%를 증액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억 3천에 0.5%를 곱하니까 1억 3,65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또 다시 월세로 환산해야겠죠? 월세로 환산하려면 보증금 아까 1,000만 원은 빼야겠죠? 빼고 아까 전환율로 이번에는 곱해줍니다. 그럼 632만 5천 원이에요. 이게 1년 거 월세죠? 이거를 12로 나눕니다. 그럼 52만 7천 원이 나옵니다. 즉 50만 원에서 증액 제한했을 때 52만 7천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받으면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제 혜택 못 받습니다. 특히 준공공 임대주택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못 받습니다. 굉장히 적죠. 임차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적용돼요. 이해됐죠?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단점,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까 국세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은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낸다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낸다는 것은 이제 사업자로 해가지고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매번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옵니다. 물론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이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일단은 관리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얘기가 틀려지죠. 그래서 관리 대상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올해까지는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올해도 그렇고 향후적으로도 종합과세가 돼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이걸로만 해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죠. 그럼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갈까요? 공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가 피부양자로 들어가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안 냈어요. 근데 나 사업자 등록 냈잖아요. 소득세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판정되죠?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죠? 본인의 소득, 자동차, 부동산 다 포함해서 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그 금액이 안 내던 분이 새로 등급을 판정해서 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도 요거 갖다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말들을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때 이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2020년까지 등록한 연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분리과세 대상 주택 임대 소득자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 폭에 대해서 단기 임대는 40%, 중공공 임대는 80%까지 그 감면을 해주겠다. 2천만 원이 넘으면 그건 없고요. 2천만 원 이하였을 때 그 감면분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마지막 실 뭐가 있을까? 요겁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돼요. 특히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마다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과태료가 보면은 기본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봤었을 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어요. 지금도. 표준 임대차 계약 사용하지 않는 부분, 임대사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한테 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안 쓰셨나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셨나요? 과태료 무기하겠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있는데 왜 나만 매기냐? 또 그런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들은 지금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매길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것만큼은 지금 실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를 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어디에서 자료를 받으면 되죠? 부동산 등기 자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매매 자료가 나오네. 그러면 요거는 실제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실제 시군구에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최근에 전화가 많이 오는 게 뭐냐면 3월 31일까지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뭐 세제 혜택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거를 판정해 주기가 힘들어요. 왜? 미래적인 사실을 끄집어 와가지고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마다 소득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정을 할 수 없고 단지 혜택은 이런 것들이 있고 불이익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만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되고 내가 득보다 실이 더 있다 그러면 하는 게 낫겠고 득보다 실이 더 클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가 이제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